2021 국제청소년 전문가 컨퍼런스인 성남. 2021년 국제청소년 전문가 컨퍼런스는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주관으로 어느덧 사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국제청소년 전문가 컨퍼런스는 호프 오브 보이스, 희망의 목소리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생긴 다양한 청소년 정책의 난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섹션 1에서는 디지캠프, 시민 및 청소년 노동에서의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를 짚어보았는데요. 유럽의 유스워크 센터장인 라루카 센터장의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의 낮은 디지털 이용자 현황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이 사회가 개발한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를 개발한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교육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나뉘어 제작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 이강주 총괄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해 디지털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 한국 및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스킬의 세대별 차이에 대한 심각성을 짚어보았고, 성남시 청소년재단의 이승현 박사는 디지털 리터러시, 즉 디지털 문해율을 기르는 데 필요한 요소의 연구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디지털 문해율이 포함하는 7개의 요소와 디지털 문해율에 필요한 연구 요소를 5가지를 함께 보며 디지털 문해율에 대한 개념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섹션 1의 마지막으로는 동국대학교 김대중 교수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독자적인 개념과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를 질의응답 형태로 보는 이가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디지털 레그, 세대 간의 격차, 경제적인 격차, 교육적인 보완책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섹션 2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청소년 정책의 도전과 전략을 주제로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원장님의 발제로 시작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비노멀이 아닌 노멀이 된 시대의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 청소년 활동과 관련해 현황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청소년이 비대면의 온라인 상황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분석과 동시에 공간적 경계가 무너지며 국경과 거리를 뛰어넘어 가까워진 오늘날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관련해 부천 여성청소년재단 박성숙 대표는 패널로 참여해 비대면, 미디어의 시대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구조화된 기존의 커리큘럼과 성과, 목표 중심의 오늘날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청소년에게 놀이의 중요성, 자율성, 다양성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 진행을 함께 이뤄지는 사회에 대한 바람을 나누었습니다. 이어 진행한 카운실 유럽의 콘스탄티 박사는 청소년 단체를 이끄는 사람, 청소년 단체에 관여해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청소년 리더로 지칭해 유럽 청소년의 코로나와 관련 현황 조사,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수요 조사를 공유하였습니다. 청소년이 코로나로 인해 미래 교육에 대한 염려는 있으나 청소년 활동을 통해 코로나를 좀 더 성숙하게 대처했고,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진행된 청소년 활동의 필요성을 높이 평가하였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립대 양채원 교수는 2020년부터 연구해온 미래 교육의 변화점, 디지털 전환과 학습 생태에 대해 공유하였는데요. 특히 교수, 강사, 교사의 정의가 전통적 교육자에서 코치나 퍼실리테이터라는 의미로 변화하고 있는 점, 교실이 온오프라인 융합교실, 전통적 학교교실보다 지역을 학습할 수 있는 허브교실, 지역의 특색을 담은 교실을 더 선호하게 되고 있는 점, 선발과 경쟁, 입시 중심의 교육보다 직무 중심과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코로나 전과 후의 교육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섹션 2의 마지막으로는 성남시청소년재단 이재영 본부장이 맡았는데요. 이재영 본부장은 성남시청소년재단의 현황과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이를 돌파할 수 있었던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시설 운영과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많은 청소년 시설이 공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 청소년재단은 이프랜드, 제페톡, 게더타운을 통해 기존 청소년 수련관을 온라인을 통해 선보이며 청소년에게 놀이터를 마련한 부분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활동에 대한 성과 검증을 통해 이를 발판 삼아 초연결 시대, 국경과 공간을 넘는 도전에 대한 과제를 던졌습니다. 섹션 3은 코로나19로 인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섹션 2에서 패널로 참여한 카운실 유럽의 콘스탄티 박사는 그리스의 청소년의회와 중앙정부의 협업 사례인 교육소의 예방 캠페인, 유럽 연대봉사단 등의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분당 판교 청소년 수련관의 김시온 팀장은 메타버스를 통한 청소년 수련관의 재탄생, 온앤온 프로젝트를 통한 취약계층의 식형 및 장난감 긴급 지원 사례를 공유하였고, 장지순 박사는 라오스의 캄파야 라오라는 교육용 웹사이트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였고,
현실적으로 부딪힌 한계와 도약점을 나누었습니다. 리즈사카 연구원은 말라위의 청소년 감염병과 폭력, 학대 등의 현황과 코로나로 인한 해당 문제의 심각성이 짙어지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였고, 이남철 박사는 파라과이의 코로나 부실 대응에 대한 정보와 아동 성적 학대 방지를 위한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서로의 마주 앉아 온기를 느낄 수는 없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 놓여 함께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지구로 가까워지는 느낌을 준 2021년 제4회 국제청소년 전문가 컨퍼런스인 성남. 올해에도 국제청소년 전문가 컨퍼런스인 성남은 계속될 텐데요. 2022년 5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성남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진희석입니다. 이번 2021년 글로벌 청소년 컨퍼런스 이후에 가장 큰 배움이라면 비대면 활동이 전개됨으로 해서 청소년 활동에 있어서 청소년 체험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런 어려움에 지금 대처하고 타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활동이 도입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비대면과 대면 활동을 조합할 것인가가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비대면화가 전개가 되면서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깊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어쩌면 디지털 시대에서는 지금 현재 기성의 청소년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역량과 뛰어난 적응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청소년 지도자들의 역할, 태도는 어쩌면 리더라는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는 그런 동료의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비대면 활동이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대면 활동과 다른 영향은 어떤 측면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의 선한 영향력은 비대면 활동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논의와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깊이 있는 숙고와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코로나19가 이런 큰 재난 상황은 모든 집단에게 동등하게 가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특히 기존에 이미 취약한 계층과 집단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누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어떤 청소년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더욱더 우선적으로 채택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동료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면서 또 참여해 주신 모든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청소년 전문가 컨퍼런스인 성남,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